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20대들의 마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또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막을 보시다시피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대표모도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다야 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부모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없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죠. 당연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만 들으면 정말 이 세상을 억지로 살아야 되나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도 하지만 하기 싫은 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중요한 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콰이어트의 저자인 수정 표현이 딱 세 가지 단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가 매우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그 콰이어트라는 책이 자기 개발도 있지만 정말 저에게 매우 특별히 도움이 되는 데였어요. 왜냐하면 조용하면서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한 그런 예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매우 인상 깊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단계 첫 번째, 어린 아이일 때 무엇을 좋아했는지 회상해봐라. 두 번째, 자신이 끌리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세 번째, 자신이 부러워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죠? 어린 아이일 때 좋아했던 게 뭔지. 두 번째, 자신이 끌리는 일이 무엇인지. 그다음 세 번째, 부러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하면 학생 여러분들 분명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계의 질문은 무엇인지 아세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더구나 더 큰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 시절 좋아하는 것, 끌리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에 대해 이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자기 자신의 자긍심도 더 업해주곤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걸 물어봐요. 이제 종종 설문조사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라고 말하면 100명 중에 100명, 1000명 중에 1000명, 과거 어린 시절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 왜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아이들의 대답들을 공통적으로 한번 유추한 번에 왜 어린 시절에 끌릴까? 그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정답이 그때 나와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죠. 그다음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관점을 보지 않아요. 누구의 관점에 신경 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의 이목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남의 이목에 신경을 쓰게 되면 어떤 감정이 자라날까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에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1.4배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3배 이상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긍정적인 감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체가 되면서
아이들은 남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인 더 이상 관점이라는 게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경찰대학교 교양과정 교수이면서 더 공감마을 학교 대표인 박상미 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박상미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중3 때 40등 했고요. 고등학교를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박상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서 맨날 엎드려서 잤대요. 사춘기를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중3 때 담임 선생님은 고등학교 원서를 쓰라고 쓰더래요. 그래서 아차 내가 왜 인생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는 점이에요. 성적은 추라고 그랬잖아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구나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대요. 지금 이렇게 말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박상민 대표에게 너 정말 미친년이야. 그 말까지 했다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박상민 대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의 꿈을 떠올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꿈이 작가가 되는 꿈이었대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를 썼지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대학교 재수면 이해를 하겠지만 고등학교 재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죠. 17, 18, 19 정말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정말 즐겁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정기를 찍을 그 시점에 박상미 대표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공부에 올인하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썼다라면 재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요? 아마 저라도 재수 안 했을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어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이목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갈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민 대표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죠? 자기 자신의 관점인 꿈, 내가 이룰 꿈이라는 희망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점이에요. 그럼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과소평가는 절대 안 됩니다. 박상미 대표님이 자기 자신의 꿈을 찾아오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았잖아요. 그것을 과소평가했다면 지금 경찰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았다면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의심만 품되 시도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100명 중에 90명 아이들 제가 상대하면 너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미술시간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얀 도화지를 앞에 싹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감을 딱 짰어요. 파랗게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죠? 뭘 그릴까? 고민을 많이 해요. 대체 어떤 점을 그릴까 고민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그리지? 고민하면서도 도화지는 깨끗이 하얀 색깔입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들 계속 빨리 그려라 빨리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일단 물감을 듬뿍 묻혀서 도화지에 붓질을 합니다. 도화지에 붓질하고 나서 여러분 이게 아닌데 잘못 그리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두 번째 붓질을 물감을 듬뿍 묻혀서 또 붓질하고 세 번째 붓질하고 할 때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름 여러분들이 탄생시킨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 어떻게 하셨죠? 학교 다닐 때 정성스럽게 말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서 엄마, 아빠 내가 이거 그렸어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하얀 도화지는 여러분들이 이루지 않는 꿈과 같은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얀 도화지에서 뭐 했죠? 첫 번째 붓질했어요. 네, 물론 잘못된 붓질이었지만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수정하면서 붓질할 때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에 정해졌으면
시도하는 붓질, 시도하는 붓질, 시도하는 붓질, 노력하는 붓질, 이 붓질들이 반복될 때 꿈이 완성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얀 도화지를 이긴 비결은 뭐였습니까? 과감한 붓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비결 역시 과감한 시도가 여러 번 반복되어야 됩니다. 소프트뱅크 손정우 CEO, 손정우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좌우명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떤 말을 했냐면, 배를 탔을 때 사람들이 멀미하는 이유는 너무 가까이 보기 때문이다. 수 킬로미터 밖에 바다와 산에 어우러지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 멀미를 할 이유가 없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누구든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단계는 한 가지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현재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금방 소프트뱅크 손정우 그 대표의 말처럼 멀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멀리 보게 될 때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심장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미소를 짓게 만들며 하루에 꾸준히 그러도 나가고자 하는 의욕을 발산합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이 정해준 꿈과 남이 정해진 과정은 매우 지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정해진 과정과 여러분 스스로 정한 꿈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모험과 같고 스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민이 많을수록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